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훈 교수님께서 큰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그리고 오늘 사실 이 자리가 대여가 안 되는 공간이었었어요. 오늘 총무장 선생님께서 선명사항에 대해서 6시부터 여기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안 되는데 이 자리를 이렇게 내주셔서 어른 선생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한국불교학회가 50년이 됐고요. 사실 불교학이라고 하는 게 학문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학문이 견인해야 사실 신앙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희 선배 스님들께서 터를 잘 닦아놓으셔서 50년이나 되는 그런 학회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불교 쪽에 학회들이 한 10여 개가 있어도, 그리고 우리나라 학회 전체를 통틀어도 50년 이상 되는 학회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저도 지금 학회 제가 들어온 지 8년 정도 됐나? 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용표 선생님이 처음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 성훈 교수님 때 제가 법인이사로 들어왔었고요. 그 뒤로 8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8, 9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이제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도 학회에서 제가 세미나도 한 30번 진행을 여러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논문도 해보고 책도 해보고 하는데 이게 뭐 쭉쭉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수는 늘어나는데 마치 박사하고 똑같아요. 박사도 수는 늘어나는데 앞에 나와서 얘기할 만한 분이 있느냐라고 하면 오히려 숫자는 적어지고 있어요. 책도 발행되는 숫자는 더 많아졌는데 저희 공부할 때보다 오히려 읽을 만한 책들은 더 줄어드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박사가 많고 학회는 늘어나는데 실제로 학회에 오는 사람은 더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절은 더 커졌는데 신도는 줄어들고 있고, 참 쓸쓸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종단에서는 스님들이 출가 인원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인구가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애를 안 낳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혼자 사는 인구가 많은 시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못 가서 남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젊어서부터 아예 안 가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출가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반출가인이 지천이에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근데 우리하고 헤어스타일만 달라. 그거는 사실은 불교가 조금만 반성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을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충분히 새로운 반전의 기회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초기불교경전에 보면 그런 예가 나와요. 여성들이 부처님을 굉장히 비판하는 예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은 누구네 남편을 데려갔고 어제는 누구네 아들을 데려갔다. 내일은 누구를 또 데려가려고 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만큼 매력적이고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절에서 스님 하면서도 내 자식은 안 데리고가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은 안 하겠어요. 저는 결혼 생각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도 그렇다고 출가를 하느냐? 자유를 찾고 행복을 찾는 부분은 맞지만 출가를 안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뭔가 소통의 문제가 있고 방법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풀어내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직한 것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강할 때만 유일하게 솔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마치 산속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약간 침묵하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바람에 그걸로 덕도 됐지만 사실 손해보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예 지금은 약간 고지식하다고 생각해서 관심 자체를 안 갖는 사람들이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관점들을 취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선두에 어떻게 보면 학회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한국불교학회는 다른 불교학회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조계종과 다른 종단과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학회입니다. 그래서 조계종이 장자종단으로서 최고의 위상을 견인해야 돼요. 불교 전체의 위상을 견인해야 되듯이 한국불교학회가 사실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어른들이 다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시대가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약간 고지식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능동적으로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훈 교수님 하실 때 한 번 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굉장히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스님 중에는 제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훈 스님의 그런 포교 역량을 받들어서 학회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제 사회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종단 안에서 지금 불교 사회문제연구소, 그 다음에 교육원에도 불황연구소, 저 포교원에도 또 연구소가 있는데 그런 연구소들과 관련돼서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회라는 게 단순히 고립하고 여러분들은 아마 학회 쪽에 잘 안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학회가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나중에는 발표하고 관련자 외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청중이 없어. 뭔 이런 놈 학회가 있나?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자기네들끼리 합니다. 무슨 독일군 아무 말하듯이. 그런 거는 사회적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냥 논문으로 발표하면 되고, 그래서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필요한 주제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에 대한 부분도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고, 존엄사라든지 낙태 문제, 이런 거 굉장히 다 민감하고 재밌는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남노회장이 되고, 그 다음에 단순히 학회 일에서 끝나지 않고 교육과 연계돼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일단은 들을 수 있는 가치들을 제시해 줘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들어와야 뭔가 변화되고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러한 학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인데 지금 한국불교학회만 유일하게 사단법인이에요. 다른 모든 불교학회들은 법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단법인인데 제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하고 학회를 분리시켜서 법인은 법인 출자금은 어느 정도 낼 수 있게, 그래서 법인 이사 정도 되면 한 300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이사 15분만 300씩 내면 4,500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운영기금 마련해서 한 1억 정도, 제가 보기에는 1억 정도만 주기적으로 매년 들어오면 사실 누가 학회를 맡아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들어오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학회장이 되는 동시에 앵벌이 개인적으로 이거를 추접스럽다고 생각해서 아예 취임식 할 때 1년치를 땡기겠다. 돈이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고려대 다닐 때 그때 한상필 선생이 고려대 총장 나왔는데 그때 공약이 1,000억 가지고 오겠다 했었어요.
근데 그때 뭐 문제가 있어서 결국 총장이 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리더는 돈만 들어오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돈은 필연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이 자꾸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저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돈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전달되는데 온당하게 쓰인다는 것이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만 적절하게 작동이 되면 저는 후원은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후원이 어려운 것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후원이 어려운 것이고, 투명해지면 사람들은 그 좋은 의도와 투명성만 담보된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인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개신교보다 불교가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낫다라고 생각하냐면 불교인들은 정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려고 해요. 개신교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양보적이고 따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책을 내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책을 팔아서 책이 진짜 팔리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덕고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읽어도 해줍니다. 안 읽어도 해줍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가 마지막 용솟을 수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자녀분 세대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얘기를 해도 설득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실 때 여러분들에게 공덕이 되고 그 다음에 무언가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가 약간 박물관 같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박물관의 유물들은 다 대단해요. 하지만 쓸쓸합니다. 그 기능들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눈요깃거리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물들은 슬픈 겁니다. 인간문화재 이런 거 별로 저는 꼭 그런 부분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대중들과 같이 갈 수 있고 대중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회를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춰서 대중과 함께 갈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대중이 원하는 주제, 종단이 원하는 주제들과 발맞추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학회라는 게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학문은 주식하고 비슷해요. 선반영합니다. 경제를 선반영하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이렇게 검토들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회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회뿐만이 아니고 여러 지금 한국 불교 자체가 약간 침체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종단도 선명상이라고 하면 새로운 카드를 지금 비전을 제시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학회도 이러한 종단에 발맞춰서 충분히 이반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중적인 부분들도 아울러 섭수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발전된 모습들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갚기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절차상마하고 줄탁동시하는 그러한 공정하고 올바른 학회, 사회에 모범이 되고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학회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실망시키지 않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